사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랑 맺는 관계에 늘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불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악착같이 착취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사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강서구에서 2014년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가 3천억 원대 재산가예요. 이분은 그냥 제가 송 회장이라고 부를게요. 이분은 이제 건물 부자입니다. 강서구에 뭐 웨딩홀, 사우나, 상가형 주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. 이분이 그 관리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. 자기 소유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관리 사무소에 있나? 이러면서 거기를 갑니다. 그 3시 20분 갔더니 이 관리 사무소는 피범벅이 돼 있고 남편은 머리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.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10차례 이상 맞은 것 같고 현장을 보니까 송 회장 지갑에 23만 원이 있었는데 안 가져갔어요, 범인이. 네. 네, 그리고 손가방도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더래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손가방을 살펴본 흔적은 있어요. 막 피가 묻어 있어요.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진 모르지만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나 때린 다음에 돈은 안 가져갔다. 그리고 살인이 목적인. 살인이 목적이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구나. 수사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일단은 뭐 수사 기본이니까 CCTV 다 확인하죠. 주변 CCTV들 막 확인하니까 어떤 용의자가 이제 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위아래 다 검은 옷. 이 사람이 CCTV를 보니까 거기서 막 담배를 피웁니다. 담배 피우는데 현장에 담배는 없어요. 꽁초 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. DNA 밝혀질까 봐. 그리고 그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실 건물 3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 문이 보인대요. 그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 숨어 있었어요. 야, 완전 치밀하게.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. 동선도 다 알고 있었고. 그래서 송 회장이 이 건물로 올라와서 사무실 앞에 서는 걸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뒤에서 둔기로 막 때립니다. 사실 송 회장이 한 번 중간에 저항도 하는데 그때는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다시 때려요. 부검을 했더니 둔기라고만 이제 경찰은 당시에 발표를 하는데 이 둔기는 한쪽에는 날이 있고 한쪽에는 날이 없는 형태의 그런 무기다. 날이 있고 날이 없다. 손도끼였어요. 한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손도끼로 범행을 한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. 영화 같은 영화 같잖아요. 네.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영화 황해하고 지금 비슷하다. 과정이 황해랑 너무 비슷해요. 황해랑 비슷하죠. 네. 네. 그리고 경찰도 중국에서 어떤 그 청부살인을 폭력 조직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손도끼를 이렇게 한 거 아닐까? 이게 만약에 청부살인이다 그러면은 이 실행범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다는 거를 밝혀내야죠. 그렇죠. 실행범을 잡으려고 이 사람 CCTV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. 건물 일대를. 나와가지고 걸어가더니 거기서 택시를 잡아요. 택시 가는 거 CCTV도 분석하고 보는데 범인이 그날 밤에 택시를 되게 여러 번 갈아타요. 아, 완전 치밀하게. 치밀하죠. 네. 이 범인이 나중에 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. 전부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. 아. 그리고 택시가 이 GPS가 달리지 않은 택시들도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이 CCTV를 확인을 한 게 2,000대가 되고 2,000대. 택시 GPS 10만 대를 분석을 했대요. 근데 결국 그 택시를 찾습니다. 첫 번째 택시를. 처음 탄 택시를 찾아요. 내리고 내린 거 이제 CCTV 찾아가지고 또 두 번째 택시도 찾고.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또 이 범인은 걸어가지고 또 딴 택시를 잡는 거고 마지막에 어느 찜질방으로 들어가요. 이게 한 새벽 2시경. 찜질방까지 가서 결국은 이 사람 이름을 알게 됩니다. 찜질방 직원이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. 10년 단골이다. 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짝퉁 가방을 만드는 짝퉁 가방 업자다. 이제 거의 잡았네요. 거의 잡은 줄 알았는데 팽 씨는 이미 3월 6일에 출국했네. 네, 중국으로 인터폴에 수배를 걸고 네,
팽 씨는 근데 이제 막 살펴보니까 이 송 회장이랑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. 그리고 팽 씨가 그날 뭐 밤에 범행 저지른 새벽에 통화한 거, 뭐 이런 거 문자 보낸 거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. 했더니 그날 밤에 그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 와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해요. 근데 이게 상대방 전화는 대포폰이에요. 네. 느낌이 슬슬 오죠. 그 대포폰으로 새벽 2시 7분에 이 팽 씨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대포폰 주인은 1분 있다 답장을 해요. 그 시간에 뭐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 대포폰의 주인, 이 사람이 팽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돈도 좀 줘요. 이 대포폰 주인이 범인인가 보다.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중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 시의원이었어요. 현직 시의원.